자, 얘들아 안녕, 동영쌤이야. 얘들아, 쉬운 유형들을 마스터했으면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20번 때부터 해서 주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한 방에 끝내줘야 돼. 오늘 풀이해줄 유형들은 뭐냐면 여러분이 해석만 되고 주제만 알면 바로 답이 나오는 부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쉬운 유형 다음에 배치해서 고득점을 확보하는 게 가장 유리하겠지. 자, 20번부터 갈게. 20번은 이 문제가 주장이잖아. 우리가 대화할 때는 주장할 때 어떻게? 야! 이것 좀 해줘! 이게 중요해!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래서는 소리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소리치는 방법 알려줄게. 바로 어조야. 자, 어조를 변화시키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명령문이고 두 번째는 조동사 must, have to, should, need to 이런 식으로 뭔가 세게 얘기하는 조동사 표현들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형용사를 활용해서 글을 정리하는 거야. important, essential 이런 식으로 되게 중요하다는 걸 필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낸단 말이야. 이런 표현들을 종합해서 답으로 가면 될 것 같아. 자, 20번은 그래서 여기 부분 있죠. 이러한 행동들은 반드시 공유가 돼야 되고 조직 내에서 널리 퍼져야 된다는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분명하고 간결한 어떤 지침과 함께 이랬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가면 여기 지금 행동 공유와 명시적 지침이라는 게 동시에 들어간 5번이 답이 되겠지. 그 다음 21번 가볼게. 자, 21번은 밑줄 친 의미인데 여기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만약에 너무 어렵다면 이거는 마지막에 풀어도 돼. 솔직히 주제 관련된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게 21번이거든 또.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같이 푸시면 되고요. 못하겠으면 맨 마지막에 풀어도 됩니다. 자, 이 밑줄 친 의미는 사실은 빈칸 문제랑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 논스틱 프라잉팬을 여러분이 본다고 해도 사전적인 뜻을 안다고 해도 도대체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 부분은 애초에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빈칸이라고 생각해봐. 그 다음에 이 문장을 먼저 읽을게. 그것은 뭐와 같다면 너 스스로를 빈칸으로 변화시키는 거야. 그리고 너는 역시나 프라이를 할 수 있지만 팬에 눌러붙진 않아.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결론은 너가 어떤 상태로 변화해야 되는지를 이 글에서 설명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읽어 내려가면서 필자가 생각했을 때 어떠한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나오면 그게 이 밑줄과 같은 내용이 되겠지. 그래서 글을 읽다 보면 파란색 부분을 보면 필자가 스트레스에 대한 시야가 굉장히 좁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 그 아래에 빨간색을 보면 빨간색 부분에서는 주의 집중의 스포트라이트가 넓어야 된다고 얘기해. 넓어야지 스트레스를 내려놓을 수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필자가 추천하는 모습은 스트레스에 대한 시야가 넓어야 된다는 얘기해. 그 얘기가 사실 그 다음 부분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 부분을 이해한 다음에 밑줄 친 부분의 가장 큰 단서는 뭐야? 시야가 넓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어. 자, 22번을 보면 요지잖아. 요지는 사실 20번과 똑같이 한국말로 된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조건 맞춰줘야 돼. 다만 20번보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왜 어렵냐면 22번은 약간 간접적으로 돌려 말할 수가 있단 말이야. 20번은 must 같은 걸 썼잖아. 근데 22번은 그런 걸 안 쓰고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한단 말이야. 쌤이 주는 꿀팁은 뭐냐면 무조건 첫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야. 그래서 첫 문장을 보면 너의 반응을 우선순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로 하여금 더 깊이 연결될 수 있게 해줘. 누구랑? 개별 손님들과. 그럼 당연히 여기서 반응을 우선순위 한다는 건 손님에 대한 반응을 해주란 얘기지. 그렇게 하면 손님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이 지문에서 이 첫 문장이 마지막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선생님이 보장하죠? 선생님이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 문장들을 보면 if, in general, in particular, these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는 글의 흐름이 변하지가 않아. 즉, 첫 문장의 내용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확인했다면 첫 문장이 주제라는 거에 확신이 생겼을 거고 고객에게 반응하고 응답한다는 얘기는 1번에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어. 그 다음에 23번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은 학생들이 23번과 24번을 많이 틀리는데 이것도 역시나 연결하면서 읽거나 덫이 나왔을 때나 역접이 나왔을 때 꺾어주기만 하면 충분히 문제를 잘 풀 수 있어. 자, 이 지문에서도 덫이 등장하는데 이 역접을 통해서 주제를 비틀어주는 거는 평가원과 수능에서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야. 그럼 역접 전에를 읽지 않아도 되냐? 절대 아니야. 역접 전에서 이 글의 소재가 나오기 때문에 소재 정도는 여러분이 파악한 다음에 주제가 꺾이는 부분을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글의 소재도 역시 천연자원의 관리고 그게 이제 숲에 대한 자원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뒤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이 숲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해서 얻는 이득이 나와. 그런 걸 이제 비시장적 가치라고 이제 전개를 하는데 그게 경제적인 가치가 나름대로 크단 얘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숲이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의 혜택이 경제적인 가치를 크게 제공할 수 있구나 라고 머릿속에 정리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역접 다음에는 항상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역접에서 확신이 있다면 바로 정답으로 가도 될 것 같아.
필자는 어차피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기 때문에 바로 정답으로 가도 된단 말이야. 자, 정답으로 바로 간다면 아까 말했듯이 숲의 자원의 비시장적 가치가 경제적인 어떤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의 중요성이라고 한 2번 보기가 정답이 되겠지. 근데 많은 학생들이 웨이가 평가하다는 뜻을 몰랐단 말이야. 그러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어. 그래서 이 글은 정답이 2번이 되겠어. 그 다음에 24번에 가면 역시나 24번도 중후반부쯤에 역적으로 주제를 비틀었기 때문에 그 전쯤에서 소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 자, 이 사람과 장소가 투어리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소재가 대략적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 however 뒷부분을 통해서 읽어보면 그 사람과 장소와 같은 것들은 사실 투어리즘과의 관계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는 얘기가 나와. 그럼 여기서 중요한 얘기 했으니까 다음 부분엔 내가 뭐가 나온다 그랬어? 바로 근거가 나온다 그랬지. 근데 이 글이 만약에 어렵다면 근거까지는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 이 근거를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 과도하다는 정도는 매우 상대적이고 다른 측면들과 연결돼 있다는 얘기가 나와. 즉 복잡하고 상대적이고 여러 측면이 관련돼 있다. 이 말을 종합해봤을 때 정답은 5번이 되겠지. 왜? 오버 투어리즘의 정도를 정하는 게 복잡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not simply matter, 즉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정답이 되겠지. 그리고 but 전에 나왔던 소재가 여기서 드러났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답이 5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그 다음 주제 관련된 거는 35번이야 35번은 전체 흐름과 무관한 문장인데 이 부분이 틀리면 절대 2등급이 나올 수가 없어. 자, 무관한 문장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무조건 1번 전 또는 1번을 포함해서 주제가 나온다. 두 번째, 1번과 5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 이 이유는 뭐냐면 무관한 문장은 기준이 나오고 그 기준에 벗어난 문장을 고르는 거야.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아직 주제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기준이 등장하는 부분이어서 정답이 될 수가 없고 5번이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건 뭐냐면 이 뒤에 문장이 존재해야지만 5번이 무관한지를 알려줄 수 있는데 5번 뒤에 문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5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1번과 5번은 정답이 아닌 상태에서 첫 문장의 주제는 뭐야? 빠르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 즉 필자는 빠르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이야. 그런데 3번 문장을 보면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너로 하여금 빨리 말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얘기 나와. 그리고 그것은 너에게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다고 해. 마치 3번 문장에서는 좋은 판단과 빠르게 말하는 게 좋다란 식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무관한 문장이 되겠어. 그리고 40번 문장 요약문은 두 가지만 여러분이 명심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요약문을 먼저 읽어라야. 요약문은 말 그대로 주제문이기 때문에 A하고 B가 비어있어도 여러분이 먼저 읽었을 때 대충 어떤 글인지를 미리 알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약문을 먼저 읽는 걸 추천해.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본문의 중간의 기준으로 초반엔 무조건 A에 대한 단서가 나오고 본문 중간 하단부에는 무조건 B에 대한 단서가 나와. 즉 A하고 B에 대한 단서가 어디쯤에 나올지를 알기 때문에 초반부에서는 A를 찾으려고 집중하고 끝까지 읽긴 읽되 후반부에서는 B를 찾으려고 집중하고 읽으면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 41번은 제목 문제이기 때문에 24번이랑 사실 같은 유형이야. 그러니까 24번의 좀 더 긴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 역시나 푸는 방법은 똑같아. 초반에서 소재를 잡고 읽어 내려가다가 연결사 표현에 집중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 이 글은 그래서라는 임과 연결사를 활용해서 핵심 주제 내용을 여기에다가 썼어. 이 부분을 읽어보면 미디어에 말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개인적이라고 했어. 즉 과학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과학자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연구 결과를 밝힐지 말지는 과학자들마다 다르단 얘기야. 그걸 캐치했으면 정답은 2번이 되겠지. 과학자들의 선택, 노출될지 말지 미디어에 이런 얘기거든. 그럼 아까 매우 개인적이란 말이 여기에 해당되겠지. 그 다음 42번이 사실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 왜냐면 41번은 글이 대충 어떤 말을 하는지만 알아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데 42번은 그 전체에서 밑줄 친 보기가 맞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조금 더 예민하게 글을 읽어야 돼. 다만 이것도 꿀팁이 존재하는데 밑줄 친 보기가 맞는지 아닌지는 보통 바로 앞과 바로 뒤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보기 2번 같은 경우도 위험에 직면한다는 부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앞의 내용을 보면 일부 다른 과학자들은 저항한다 그랬어. 뭐를? 리포터랑 말하는 걸 저항한다고 했으니까 즉 미디어에 노출되는 걸 피했단 얘기야. 이 이유는 뭐냐면 과학에 대한 시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즉 얘네들은 미디어를 피한 거야. 그러면 잘 봐. 미디어를 피했다면 잘못 인용될 위험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미디어한테 보도를 성급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히 성급하게 보도했다가 잘못 인용되거나 잘못 와전돼서 언론에 공개되는 거를 이 사람들은 피한 거겠지. 즉 앞의 내용만 정확하게 잡았어도 이게
running이 아니라 avoiding이 맞다는 거를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즉 42번도 침착하게 앞과 뒤를 잘 보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추천해주는 주제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유형들이야. 꼭 이 문제들 다 맞춰서 2등급 이상 손쉽게 받기를 바랄게.